근데 어떤 면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조국 교수는 그렇게 딱 맞아서 서로 간에 신뢰를 하고 인생의 항로까지 바꿀 정도로 이런 결단을 내렸을까요? 제가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갖고 있는 생각을 뭐 깊이 알지도 못하고 뭐 많은 대화를 나눠보지도 못했지만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분이 굉장히 신뢰하고 믿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주 맑은 사람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맑은 사람. 예. 그러니까 뒷구멍으로 딴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솔직하고 맑은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욕심이 없는 사람을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노무현의 친구라고 처음 참여정부 때부터 알려져 있었고, 그때도 이제 계속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잖아요, 이분이. 네. 그런데 그때 공사 구분을 아주 철저히 했고, 자기 관리를 정말 거의 완벽하게 하신 분이잖아요. 뭐 동창회도 안 나가고 사람들도 안 만나고 아예 동창들 만나서 혹시라도 무슨 얘기를 하면 이렇게 돌아앉아 버렸다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오던 분이다 보니까 나한테 접근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권력을 얻고자 내지는 자리를 얻고자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어떤 이게 굉장히 발달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교수라는 분도 이렇게 보면은 겉으로 보면 사람들은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그 학벌 좋고 스펙 좋은 사람들 내지는 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심을 틀림없이 갖고 있을 거라고 전제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 양반이 의외로 그런 게 진짜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학자로서의 길을 도리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항상 또 그 본인의 무슨 이름이 왜 외자고 그렇게 이상하냐고 제가 맨날 놀렸는데 저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은 이제 자기가 그 남명 조식 선생의 집안에서 뭐가 어떻고 해서 옛날에 그 정말 기계 있는 선비 집안으로서의 그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키고자 하는 어떤 욕심이 강했고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할 적에 사적인 뭐를 담아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를 우리 같은 후배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경우를 잘 못 봤거든.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이 바른 길을 좀 제시하고 싶어 하고 이런 그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중에서 제일 신뢰한다고 할 수 있는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를 봐도 거기도 이제 제 친구니까 보면은 그 친구도 정말 노무현 대통령을 끝까지 곁에서 모신 그 마지막 비서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고생을 겪어서 이제 정치권에 결국 들어오긴 했지만 정말 그 친구도 맑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왜 웃었게? 예, 왜요? 최순실이 그 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 좋아요. 나 얘기하면 욕먹을 거라고 생각해. 죄송합니다. 그 대목에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근데 그 조국 교수님, 지금 조국 수석 같은 경우가 어떻게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뭐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목소리도 그렇고 부드럽거든요. 네. 근데 저분이 그렇게 강하게 검찰에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분의 어떤 소양이라든지 덕목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 조국 교수가 그 전공하는 분야가 일단 형사법 분야입니다. 그 형사법 분야라고 하는 것이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포괄 하는데 조국 교수는 원래부터 형법 쪽으로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어 했고요. 왜 그 공부를 하고 싶어 했냐면 학교 다닐 때 이제 학생운동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검찰 수사도 받아보고 또 법정에 섰고 그 다음에 수영 생활도 좀 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국가라고 하는 어떤 그 사람들이 고안해낸 제도잖아요. 국가라고 하는 것이. 그 국가가 형법이라는 그 무기 내지는 힘을 통해서 국민들을 어떻게 통제하는가, 어떻게 감시하는가, 그다음에 어떻게 핍박하는가 이거를 직접 겪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뭔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공부를 할 때부터 이제 하면서 자기가 그걸 중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전공하는 분야가 그쪽이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 이제 버클리에서 유학을 했는데 버클리가 굉장히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학풍으로 유명한 데거든요. 그쪽에서 공부를 하면서 형법을 기존에 우리나라 그 법학자들이 형법을 대하는 거는 뭐 김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독일 이론이잖아요. 다 그렇죠. 독일에서 공부해 오신 분들 공부하신 분들이 독일 형법 이론을 번역해서 그냥 한국에다가 적용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형벌, 형법 이런 것들이 국가 권력과 국가 권력을 어떤 정당화를 뒷받침하고 또 국가 권력이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서 다토록 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사회 참여를 하는 데서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자기가 보고 있던 관점이 계속 그거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 전에까지 그 검찰을 바라보는 법학자들의 시각은 뭐냐면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찰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있어야 될 존재고 그 검사나 검찰이 움직이는 모습은 법적으로 당연히 예정된 것이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많다라고 그냥 이해하고 뒷받침해 주는 측면의 이론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조국 교수는 그게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국가가 검사라는 어떤 직종, 직책을 가지고 국민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감시하는가의 관점에서 주로 봤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형법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검찰의 실제 운용과도 그렇고 개선하고 고쳐야 될 점을 학문적으로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실무에 대해서 밟을 수밖에 없고 본인이 그걸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 법무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도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인권을 침해하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표현되고 그걸 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는가 하는 거를 직접 목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가 당한 경험,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당한 경험, 그 다음에 학자로서 바라보는 국가 권력의 도구로서의 검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정통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학교를 다닐 때 또 본인과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 후배들, 선배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검찰에 가서 검사로서 승승장구하는 모습, 내지는 검찰 조직에서 좌절하고 뛰쳐나오는 모습,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데 외부에서 그거를 여러 각도에서 관찰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도 사실은 조국 교수의 존재에 대해서 그전부터 잘 알고 있었고 이분의 관점을 알고 있었으니까 한편으로는 조국 교수한테 계속 검찰과 법무부가 자문을 구하는 입장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분이 우리를 속속들이 알게 되면은 우리한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 사람들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계속 그동안에 해오던 정부의 그 관습이 있었으니까 이번 정부도 결국 만들어지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검사 출신 꾸릴 수밖에 없고 조국 교수 같은 학자들은 그냥 사이드에서 자문하는 역할 내지는 조직적으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 그 사람들의 한계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 김 변호사님이 정말 잘 아시는데 그 신현수 변호사님만 해드려도 이제 검찰 출신이니까 그분이 굉장히 훌륭하고 개혁적인 분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검사로서의 한계를 못 벗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게 그냥 한 방에 확 무너져 버리니까 몇 시간 사이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소위 말하는 멘붕. 멘붕에서 진짜 멍했던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조국 교수를 생각하고 계셨던 걸까요? 아니면은 그 신현수 변호사님에서 이쪽으로 바뀐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쭉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1년도에 그 대통령이 직접 쓰신 그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 그 붓고서트 하는 거 사회 봤다 그랬잖아요, 제가. 부산에서 할 때 제가 사회를 보고 서울에서 할 때 조국 교수가 사회를 봤는데 부산에서 할 때 청중들이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나중에 그때만 해도 뭐 이분이 본격적으로 대통령이 될 거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안 했지만 만약에 새 정부가 수립되고 대통령이 되신다면 조국 교수 같은 사람을 뭘 시키고 싶으냐 이걸 질문을 했다고 그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문재인 변호사께서 그 딱 답하는 게 조국 교수 같은 분은 법무부 장관을 하면은 정말 잘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그때는 그 얘기도 저는 사실은 신선하게 받아들였었어. 이거를 교수하던 사람을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구나, 이분은. 그런데 그때 저도 제 상상력의 범위 안에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저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계지, 상상력의 한계인데, 그거를 한 번에 딱 깨버리시는 걸 보고, 이분은 이걸 갑자기 즉석에서 생각한 게 아니라, 그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검찰개혁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국민들한테. 그러면 그거를 가장 잘 해낼 적임자가 누군가를 쭉 생각하셨을 것 같고, 그거를 또 조국 교수한테 당신이 생각하시는 진심을 말씀하면서 설득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 제안을 받고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얼마 안 걸렸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나는 이제
그동안의 그 선거 과정에서 어떤 때가 묻었다면은 좀 학교에 가서 다시 공부하면서 털어버리고 싶다. 그리고 안식년이에요, 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한테 가해졌던 온갖 공격이나 의혹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털어버리고 싶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굉장히 도회적으로 보이고 이렇게 좀 멋있어 보이지만 은근히 가지고 있는 그 학자로서의 소심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잘 공격받고 싶어 하지 않고 자기를 자꾸 오해하고 왜곡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왕자병이야. 우린 그런 걸 쉽게 그렇게 불러요. 공격 중에 제일 많이 언론들이 공격했던 게 폴리페서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연구는 안 하고 왜 계속 이렇게 SNS만 하냐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조국 교수님하고 같은 층에 연구실이 있어요. 그래가 연구실 제가 이제 박사과정에 있거든요. 예. 이제 연구실이 5층에 17동 5층에 같은 연구실에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을 하고 이제 밤에만 공부하다 보니까 밤 늦게 이제 가는데 밤 늦게 가면 한 10시, 11시 항상 조국 교수님 불이 켜져 있거나 화장실에서 마주쳐요. 늦게까지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대학원에 계신 분 알겠지만 논문 인용이 딱 나와요, 숫자가. 그렇죠, 지수. 그래가지고 지수가 나오는데 검색하면 조국 교수님이 독보적인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에서 뭐 지금 보수 언론에서 공격하는 뭐 폴리페서다 아니면은 뭐 정치에 참여하고 현실의 사회에 참여하느라 연구를 게을리한다라는 건 정말 사실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수업도 학생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과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너무 빡세게 해가지고 시험도 그러니까 다 실무가들에 보니까 좀 출석 좀 널널하게 해주고 시험도 좀 적게 보면 좋은데 정말 학부생처럼 저희들을 굴리다 보니까 대학원생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과목. 그래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공격들이 다 사실은 학자로서도 사실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 저는 그 당에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느낀 게 전 오래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 가까이 뭐 이렇게 말씀을 나누거나 그럴 때는 별로 없었죠. 예. 뭐 서로 거북한 사이죠. 근데 친구 남편으로 보실 때는. 네. 그리고 마누라 친구로도 아주 거북하죠. 거북한 이유가 저분이 말을 안 하세요. 말씀을. 아, 맞아요. 예. 무뚝뚝하셔서. 예. 아, 무뚝뚝이 아니라 꼭 필요한 얘기도 잘 안 하시는 분이에요. 같이 앉아서 얘기하기가 힘든 분이에요. 힘들어요. 말을 안 해요. 리액션이 없어요, 리액션이. 없어요. 네, 맞아요. 네. 대답도 잘 안 하시고. 예.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는 불편하고 또 부산에 있으니까 자주 볼 일도 없었고 그냥 이런 남자하고 그냥 결혼해서 사는구나만 알았는데 더 이해없는 것은 제가 4월 달에 홍보위원장 가겠다고 네. 오케이를 했거든요, 네. 중순에. 네. 그리고 제가 7월 7일에 갔는데 저는 너무나 당연히 와이프한테 제가 온다는 얘기를 했을 줄 알았어요. 안 했어. 그것도 이야기 안 했어요. 뉴스 보고 알았어요, 와이프가. 야, 네가 온다니까 정말 고맙다. 그러니까 사람들 얘기로는 제가 이 문재인의 마누라랑 친구라서 마누라가 저를 데려왔다. 아니에요. 실제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한테 컨택을 했고, 제가 2017년에 나오신다면 제가 가서 돕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설마 그 얘기를 기억하고 있을까 했는데, 그걸 2015년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7월 때까지 얘기 안 한 걸 보고, 야, 이 사람은 과묵 정도가 아니고요. 입이 저렇게 무거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면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조국 교수는 그렇게 딱 맞아서 서로 간에 신뢰를 하고 인생의 항로까지 바꿀 정도로 이런 결단을 내렸을까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갖고 있는 생각을 깊이 알지도 못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보지도 못했지만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분이 굉장히 신뢰하고 믿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주 맑은 사람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맑은 사람. 예. 그러니까 뒷구멍으로 딴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솔직하고 맑은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욕심이 없는 사람을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노무현의 친구라고 처음 참여정부 때부터 알려져 있었고, 그때도 이제 계속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잖아요, 이분이. 네. 그런데 그때 공사 구분을 아주 철저히 했고, 자기 관리를 정말 거의 완벽하게 하신 분이잖아요. 동창회도 안 나가고 사람들도 안 만나고 아예 동창들 만나서 혹시라도 무슨 얘기를 하면 이렇게 돌아앉아 버렸다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오던 분이다 보니까 나한테 접근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권력을 얻고자 내지는 자리를 얻고자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어떤 이게 굉장히 발달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교수라는 분도 이렇게 보면은 겉으로 보면 사람들은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학벌 좋고 스펙 좋은 사람들 내지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심을 틀림없이 갖고 있을 거라고 전제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 양반이 의외로 그런 게 진짜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형사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포괄하는데 조국 교수는 원래부터 형법 쪽으로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어 했고요. 왜 그 공부를 하고 싶어 했냐면 학교 다닐 때 이제 학생운동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검찰 수사도 받아보고 또 법정에 섰고 그다음에 수영 생활도 좀 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국가라고 하는 어떤 그 사람들이 고안해낸 제도잖아요. 국가라고 하는 것이. 그 국가가 형법이라는 그 무기 내지는 힘을 통해서 국민들을 어떻게 통제하는가, 어떻게 감시하는가, 그다음에 어떻게 핍박하는가 이거를 직접 겪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뭔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공태에서 모신 그 마지막 비서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고생을 겪어서 이제 정치권에 결국 들어오긴 했지만 정말 그 친구도 맑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이 대목에서 왜 웃었게? 예, 왜요? 최순실이 그 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나 얘기하면 욕먹을 거라고 생각해. 죄송합니다. 그 대목에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근데 그 조국 교수님, 지금 조국 수석 같은 경우가 어떻게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뭐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목소리도 그렇고 부드럽거든요. 예. 근데 저분이 그렇게 강하게 검찰에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분의 어떤 소양이라든지 덕목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조국 교수가 그 전공하는 분야가 일단 형사법 분야입니다. 그 형사법 분야라고 하는 것이 형법, 형사소송법, 학자로서의 길을 도리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항상 또 그 본인의 무슨 이름이 왜 자고 그렇게 이상하냐고 제가 맨날 놀렸는데 저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은 이제 자기가 그 남명 조식 선생의 집안에서 뭐가 어떻고 해서 옛날에 그 정말 기계 있는 선비 집안으로서의 그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키고자 하는 어떤 욕심이 강했고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할 적에 사적인 뭐를 담아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를 우리 같은 후배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경우를 잘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이 바른 길을 좀 제시하고 싶어 하고 이런 그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중에서 제일 신뢰한다고 할 수 있는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를 봐도 거기도 이제 제 친구니까 보면 그 친구도 정말 노무현 대통령을 끝까지